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기 2월 자료 입력하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DE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종목은 전산회계 2급으로 꼭 선택해 주시고 회사 코드에서 여러분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회사 코드 등록했던 서울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화면이 나와 있고요. 자,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등록에 대한 것까지 이전 강의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서는 여기 밑에 정기분 재무제표, 이 전기 2월 된 자료들을 입력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163쪽입니다. 자, 교재 163쪽을 보시면 다음 자료를 서울문구의 전기 2월 자료에 등록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양가로 1번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올해가 2025년도니까 2024년도 시점에 재무상태표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등록을 하고 이처럼 전년도에 결산한 이런 재무제표의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데이터가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도입했을 때 이제 한 번 정도 입력을 하고 정상적으로 결산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가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마감 작업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전년도 자료를 입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2025년도인데 24년도 전년도 말 기준으로 결산을 완료해서 지금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자산을 어떻게 구분했었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산을 유동자산과 그렇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했었고요. 자, 우리 유동자산은 그렇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했었죠. 자, 부채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었죠, 여러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유동부채와 1년 이후에 상환하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했었고요. 또 자본금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무상태표 양식을 보니까 당좌 자산 안에 보니까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4,350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바로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대손충당금. 그죠?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없으리라 예상이 되는 금액을 추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이 해당 채권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재무상태표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4,350만 원 받을 잔액이 2024년도 12월 말일 날 있었는데 이 중에 24만 원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4,350에서 24만 원을 빼게 되면 옆에 4,326만 원이 나오시죠? 이게 이제 이 옆에 칸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수 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런 식이에요. 유형자산 안에 보니까 차량 운반구가 4,200만 원이 있고요. 바로 밑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1,985만 원이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차량 운반구를 4,200에 취득을 했었고 처음에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게 1,985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4,200에서 1,985만 원을 빼게 되면 2,215만 원이 나오시죠. 이게 이제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2,215만 원이 장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기타 비유동자산에 임차보증금도 있네요. 이렇게. 자, 또 유동부채. 우리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였죠.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작년에 자산부채 자본 2월 된 이 잔액들을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DE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 자, 이 화면상에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는 163쪽을 보면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보시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또 자본, 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항목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자산과 요 부채 요 란에다가는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KDE 프로그램에서는 뭔가를 조회하고 싶을 때 키보드의 F2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코드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또는 상단에 여기 코드를 눌러주시면 또 조회가 가능한데 이렇게 마우스로 매번 누르면 좀 번거로우니까 조회는 F2구나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정 과목을 조회하시는 건데 현금이라고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현금이라고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현금자가 들어가는 건 다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현금이니까 요 현금 하고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현금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금액은 얼마죠? 교재에 보니까 4,071만 원이죠. 그럼 4,071만 원인데 이때 여러분 키보드의 플러스 키를 누르면 0이 3개 뜹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0이 또 한 번에 키보드의 플러스 키를 누르면 0이 한 번에 3개가 뜬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F2번 눌러서 보통예금 자, 이렇게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또는 여러분 F2번을 안 누르고 여기다가 바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이상 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요 보통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이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통예금은 얼마 있죠? 거기 보니까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엔터. 입력을 하고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엔터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내려가 주셔야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게 저장이 된 겁니다. 따로 또 저장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외상 매출 들어간 글자들이 또 다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계정 과목 명칭이고요. 옆에는 이 계정 과목과 관련된 참고사항이 또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계정명 다 해서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위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4,350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차관 계정이 있는 계정 과목들은 여기 앞에 거를 입력을 해서 이게 반영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걸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숫자 총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있죠. 자, F2번 눌러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조회를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똑같은 명칭의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많이 나오죠. 번호는 다른데 명칭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참고를 보시면 자, 이 109번의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인 거죠. 이 111번의 대손 충당금은 바드러움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121번의 대손 충당금은 미수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죠. 이렇게 차감적 계정은 해당 계정과 관련된 계정 코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몇 번을 써야 되는 건가요?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니까 여기 오른쪽 참고의 글자를 보시고 109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108번 바로 밑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08이니까 그냥 109 이렇게 해서 직접 아예 번호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24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엔터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 입력했던 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해당 라인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의 F5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라인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여기 지금 자산부채 자본의 구분별로 자동으로 집계가 되죠. 그죠? 지금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건 당좌자산에 속하니까 여기 당좌자산의 금액이 집계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바드러움이 있으시죠? 그럼 바드러움을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드러움은 얼마죠? 1,000만 원이니까
여기 플러스 2번 눌러주면 좀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밑에 뭐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163쪽 재고자산 밑에 상품이 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상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금액은 12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0이니까 유형자산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가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엔터 눌러주시고 4,200만 원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엔터.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F2번 눌러서 이렇게 조회해 주시는데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조회해 보니까 이것도 대손충당금처럼 차관 계정이다 보니까 요 계정 과목별로 차관 계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203번으로,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으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으로 이렇게. 그럼 지금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니까 209번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는 거죠. 아니면 이게 208번이니까 그 다음 번호 209하고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직접 번호를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금액은 교재 보시면 1900 얼마죠? 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3쪽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무형자산에는 숫자가 빵이니까 없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 안에는 임차보증금이 있네요. 자, F2번 눌러서 임차보증금. 자, 우리 임차보증금 여러분 기억나시죠?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인데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론 공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자, 자산 차변의 자산의 총계가 1억 8,362만 원. 그죠? 여기 1억 8,362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자산의 구분별로 또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자산의 합계 9,897만 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자산의 합계 9,897만 원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의 합계 1,250만 원. 재고자산의 합계 1,2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입력이 되어집니다. 비유동자산의 합계 7,215만 원 이렇게. 비유동자산의 합계 7,2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면 구분돼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우측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부채와 자본도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여러분. 자, 부채와 자본입니다. 자, F2번 누른 다음에 자, 부채, 유동부채 외상 매입금이 보이시죠? 자, 그럼 외상 매입금 여기 바로 있네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여기 바로 여기다가 외상 매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한 키워드 입력해 주시면 또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 있어요, 여러분? 5,707만 원. 5,707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엔터. 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미지급금. 우리가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채무죠. 미지급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뭐 기계나 차량이나 이런 걸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이렇게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2,700 얼마예요, 여러분? 73만 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F2번 눌러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금. 자, 예수금은 얼마 있습니까? 50만 원 이렇게요.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 쪽을 입력을 했더니 여기 우측에 유동부채 쪽에 8,5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동부채 쪽에 8,53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합계 금액이 또 집계가 되어집니다. 자, 비유동부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장기차입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장기차입금.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죠. 얼마 있어요, 여러분? 1,332만 원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F2번 눌러주시면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본금. 자, 금액은 얼마 나오세요? 8,500. 그쵸? 8,500. 이렇게 해서 엔터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해봤더니 양쪽이 똑같다라고 하면 차변과 대변 합계가 똑같으니까 대차 차익이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제가 모르고 850만 원이라고 해서 잘못 입력했어요. 이렇게 엔터. 그러면
차변 자산의 총계랑 부채 자본을 더한 총계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차 차익이 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다 입력을 하는 거냐? 그렇게 시험이 나오진 않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미 지금 이렇게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입력이 되어 있고 들어가서 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줘 놓고 이걸 보고서 입력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틀린 건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대차 차익이 지금 이렇게 나요. 봤더니 요게 틀렸어요. 그죠? 요거 고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다 처음부터 입력하게끔 나오진 않고요. 입력이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틀린 걸 찾아서 고치는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그림을 캡처해 놨고요. 자, 하는 방법은 F2를 눌러서 여기서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조회가 되고 확인을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우측에 자산부채 자본 구분 항목별로 금액이 집계돼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 자, 특히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요 4번이 주의사항입니다.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과 같이 차감적 계정들은 이 관련된 계정을 써야 돼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으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을 사용해서 그 다음 번호에 해당하는 그 해당 계정에 맞는, 즉 차감적 평가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는 해당 계정과 관련된 계정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이게 또 가장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을 한번 또 해봐야죠. 그쵸?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교재는 165쪽입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24년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요 자료들을 이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입력 다 끝났으니까 여기 상단에 X표를 누르시고요. 따로 저장키는 없어요. 저장이 다 되어 있으신 거고요. 이걸 닫고 자, 프로그램 메인 화면으로 와서 자, 우리가 지금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는 걸 봤죠. 그럼 요 밑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올해가 2025년도고요. 그쵸? 지금 전년도 올해는 여기 있죠. 1기고 개인사업자고 2025년도라는 게 나와 있고 이건 2기죠. 2기 올해는. 전년도는 1기죠. 그래서 2024년도. 이해되시죠? 지금은 2기이고 2025년도, 전년도면 1기이고 2024년도. 그래서 이건 지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165쪽에 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력을 하는 건데요. F2번을 눌러서 상품 매출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방식은. 상품 매출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써 있죠? 9,4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비용의 계정 과목을 쭉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하시면 오른쪽에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손익계산서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매출액에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 자, 우리 매출 원가는 어떻게 산정해요, 여러분?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서 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매출 총이익에서 자, 보니까 매출원가 5천만 원, 매출액이 9,450이니까 상품 5천만 원짜리를 9,450에 판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이익이 났겠어요? 9,450에서 5천을 빼면 4,450만 원이 이익이 났고 이 이익을 뭐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발생이 됐겠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급여, 그죠? 또 복리후생비, 또 뭐 있었어요? 여비교통비, 또 우리 접대비 성격의 기업 업무 추진비, 수도 강열비, 또 세금과 공과,
또 뭐 있었어요? 감가상각비, 또 뭐 있었어요? 임차료,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90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 4,450에서 1903만 원을 빼게 되면 그렇죠.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영업 외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개인 사업자니까 소득세 내기 전 이익이 나오죠. 소득세 비용을 차감하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구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입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상품 매출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쭉쭉쭉 나온 겁니다. 요 구조 이해되시죠? 자, 요 밑에 내려가서 F1번 눌러서 상품 매출 원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상품 매출 원가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엔터를 치면 보조 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왜 보조창이 나오죠? 기초 상품이 얼마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게 얼마고, 기말이 얼마다, 이렇게 이걸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자, 기초 상품이 얼마예요? 교재 보니까. 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은, 교재 보세요, 여러분. 165쪽. 자, 6,0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여러분, 이상한 게, 기말 상품 재고액 1,250만 원은 우리가 입력을 안 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이렇게 메모해 봐요. 자, 아니 기말 상품 재고액 이 금액은 우리가 입력을 안 했는데 반영돼 있잖아요. 이게 왜 반영되어 있냐 하면 이게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이쪽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제가 요 뒤에 해설에다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금 여기 이 기말상품 재고액 이 해설에 보면 이 기말상품 재고액 1250만 원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의 금액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의 금액이 반영됨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올라가 보면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상품의 금액이 얼마 있어요? 1250만 원. 그쵸? 이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넘어왔고, 자,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매출원가 5천만 원이 나온 거고요. 이 5천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를 빼서 나머지는 팔렸다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급여. 자, 급여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급여. 자, 급여가 얼마인가요? 보니까 1200만 원인가요? 자, 1200. 플러스 키 누르면 0 3개 뜨는 건 다 동일해요. 어디서든지 간에. 또,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해 보세요. 복리후생비. 자, 224만 원. 이렇게. 코드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회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것도 많은데, 쓸데없는 번호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자, 여비교통비 77만 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얼마 있어요? 95만 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 강열비. 자, 수도 강열비. 자,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50만 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제 속도가 좀 빠르면 멈춰놓고 입력 다 하고 이렇게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자, 또 세금과 공과, 세금과 원가. 세금과 원가는 얼마 있습니까? 42만 원. 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또 얼마 있나요? 감가상각비가 교재 보시니까 80만 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임차료. 임차료가 있습니다. 자, 임차료가 얼마 있나요, 여러분? 13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에 보니까 또 이자 수익도 있어요. 그죠? 이자 수익은 또 얼마 있으세요? 자, 이자 수익은 240만 원 있습니다. 24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자 비용이 있죠, 여러분. 그죠?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이 얼마 있어요, 여러분? 89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소득세 비용도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소득세 비용은 또 얼마 있나요? 소득세 비용은 98만 원이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했어요. 다 했더니 우측에 당기순이익이 2,600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여기 2,600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450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4,450이 맞죠? 판매 비하 관리비는 여기 집계된 거 보니까 1,903만 원이네요. 그죠? 1,903만 원 맞죠? 영업이익이 2,547만 원. 그래서 2,547만 원. 그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해서 당기순이익이 2,600 이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F5번 누르면 이 라인을 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 주당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기순이익을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로 나눴을 때 한 주당 이익을 말하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수를 입력해서 한 주당 이익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시험 범위를 오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 시험장에서 이 많은 걸 다 입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자,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입력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소득세 비용이 이게 입력이 안 됐으니까 이걸 추가 입력하거나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가 95만 원이 아니라 950이니까 고치라고 하거나 이렇게 입력이 우선 되어 있고 틀린 거를 고치는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다른 건 그냥 고치면 되는데 빠진 거 있으면 밑에다 추가하면 되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품 매출 원가 안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돼요. 자, 여기서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닫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이거 제가 수정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고쳐볼게요. 자, 상품이 1250인데 1200이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냥 다시 1250으로 바꿔놓을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걸 바꾸게 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변경됐다.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니까 상품 매출 원가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1250이 아니라 1200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1250으로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안 바뀌니까 이거를 닫고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봐서 여기서 여기 있나요? 그쵸? 1250이었죠? 네, 1250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차 차익이 또 없어지죠. 대차 차익이. 그리고 닫고 다시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면 바뀌었대요. 그럼 여기서 매출원가 클릭해 보면 125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틀린 거 있으면 고치거나 빠진 거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F2번 눌러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요 내용을 제가 교재에다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화면을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말 상품 재고, 요거 수정하는 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는 봐야 됩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입력하는 걸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닫을게요. 닫고 마지막으로 요번 시간.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했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했고,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죠. 그럼 이때 상단에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까? Yes. 여러분 이 자료가 뭔가요? 자, 우리가 입력했던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을 불러온 거예요. 그대로. 이해될까요? 그대로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곳이냐?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것은 대체 뭘 하는 이 메뉴냐?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 24년도 12월 말 시점에 우리가 받을 잔액이 4,350인데 이게 특정 거래처 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A 거래처도 있을 거고 B 거래처, C 거래처 여러 거래처들 거를 합쳐서 이 금액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거래처별 잔액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가 25년도니까 24년도 거래처별
잔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 초기 2월 되는 값들을 입력해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거래처별 잔액 관리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 오피스 문구한테 2천만 원 받을 게 있고 길동 문구한테 2,350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자, 이건 잠깐 닫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자, 외상매출금 4,350 이 중에 거래처별 잔액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교재는 167쪽입니다. 167쪽 교재 보시면. 자, 그러면 4,350만 원을 2024년 12월 30일의 시점에서 받을 잔액이 있는데, 이 중에 거기 교재 보시면 167쪽에 오피스 문구한테 받을 게 얼마 있죠? 2천만 원. 그럼 F2번 눌러서 오피스 문구. 여러분, 이 거래처 코드들은 왜 조회가 된 거죠? 저희가 거래처 등록에다가 입력한 그 거래처 코드 값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2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엔터. 자, 또 나머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2,350이 차익이 떴다라고 빨간 색깔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잔액 받을 게 4,350인데 2천만 원만 들어갔으니까 차이가 난다라는 거니까. 자, 이건 뭐죠? 지금 보니까 167쪽에 보니까 길동문구한테 받을 게 또 있네요. F2번 눌러서 길동문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받을 게 얼마? 2,35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하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과 거래처별 잔액 금액을 합쳤을 때 차익이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참고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은행별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은행별로 잔액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은행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국민은행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은행별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2024년도 12월 말의 시점에서 보통예금 받을 잔액이 보통예금 잔액이 500이 있는데 이 500은 어디 은행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래요? 167쪽 보시면 우리은행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F2번 눌러서 우리은행을 코드를 넣어 주셔야지만 은행별로 잔액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바드로움도 있대요. 바드로움. 바드로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받을 거래요? 그거 보니까 길동문구. 그럼 여기서 또 F2번 눌러서 길동문구 코드를 넣어서 잔액을 관리하라는 거죠. 이처럼 채권이나 채무 또는 뭐 예금 이런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거래처별 잔액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2월 된 거래처별 잔액을 입력하는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입력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해답에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외상매출금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거.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등과 같은 특정 계정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이나 또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거래처별로 입력을 반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기의 결산을 완료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게 잔액이 다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예, 실무적으로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시험 문제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거래처 초기월로 들어가서 이 자료들이 지금 뭐 누락이 됐으니까 이거를 뭐 수정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길동목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줘놓고 여기 들어가서 수정해라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틀린 것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거나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를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했나요, 여러분? 그렇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